아, 그리고 이제는 세션 쪽으로 좀 원체도 세션 쪽에 되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뭐 댄스 음악 아니면 뭐 R&B 발라드 뭐 이런 쪽으로 하셨다가 최근 제가 한 몇 번 봤었거든요. 그 FT 아일랜드랑 같이 하셨던 그런 락 드러밍까지도 되게 다양한 장르로 하고 계셨는데 이 세션 할 때 이런 대중음악과 이런 락의 그런 갭 차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적인 그런 구분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 되게 저는 이제 장주현 음악 감독님이라고 이제 불후의 명곡 음악 감독님인데 네. 그분 이제 합주 때 이제 디렉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가요 쪽이잖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가요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음악체와 에너지와 그런 뭐 FTLN이든 뭐 소영이든 아니면 뭐 8월에 할 분들도 이제 락 쪽이신데 되게 음압이 엄청 세요. 음악. 네, 음압이 좀 되게 센데 거기서 요구하는 음압치 최대 음압치가 다 어느 정도는 본질적인 부분이 비슷했었어요. 네, 막 팝이나 아니면 뭐 발라드 이런 쪽도 되게 엄청 깔끔하게만 아니면 엄청 부드럽게만 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발라드 쪽도 음압이 엄청 강한 분들이 많아요. 성량이나 이런 발성이나 이런 게 에너지가 드럼이 좀 밀리면 전체 밴드 에너지가 보컬보다 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푸시하고 그런 에너지 요구치가 락이랑 생각보다 대중가요랑 그렇게 크게 안 달라요. 이게 단순히 분위기만 맞춰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수마다도 음압이 다르기도 하고 그 가수도 콘서트를 할 때 최저 다이나믹이 낮은 음악과 최대 음압의 이 갭차가 엄청 커요 가수분들. 왜냐면 셀리스트가 뭐 20몇 곡이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곡도 있고 뭐 그런 어쿠스틱한 곡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압에 대한 기준은 가수가 뽑아내는 에너지에 절대 뒤처지지 않게 또 오버되지 않게 네, 그걸 좀 기준으로 같이 좀 느끼면서 합과 에너지를 좀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엄청 포크 제가 이번에 창근님 합주하거나 공연 준비하면서도 엄청 목소리가 섬세하시고 소프트하시거든요. 락킹한 거 할 때는 엄청 러프하세요. 그래서 그게 레인지가 엄청 넓으신 분이구나도 많이 느끼고 락킹한 걸 할 때는 되게 거친 이미지를 요구를 하세요. 서정적인 거 부를 때는 엄청 부드러우세요. 저도 이제 그 톤의 갭 차이와 에너지를 같이 느끼면서 합주를 맞추면서 해야 같이 좀 딱 하나 된 느낌이 나오듯이 다른 세션 하는 그런 음악 감독님들을 봬도 생각보다 거기 이제 같이 팀 하는 드러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요구하는 음압치가 엄청 빡세다. 맥시멈치가 되게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가수의 에너지 그거에 맞게 저도 레인지를 엄청 넓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무게 높이값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이거를 칠 때 20몇 곡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기복이 없이 치려면 이런 부분을 흡수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톱니바퀴 물고 가듯이 좀 저도 발전하고 흡수를 하게 된 거죠. 음악 감독님들의 요구사항과 그 뭐 가수들의 합주를 해봤을 때 나도 이 정도 에너지 뽑아야 된다 이런 거를 체감을 해보면서 네. 연습실에서만 하면 좀 되게 갇히게 돼요.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자기 소리만 강제적으로 크게 들리다 보니까 다양한 네. 그 레인지가 정확도만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근데 생각보다 세션이 물론 정확하게 치고 좀 실수 없이 쳐야 되는 거는 결국에 그냥 매일 많이 반복하고 피드백하면 그러니까 저절로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쳐야 되는 부분들은 피드백하고 쳐보고 피드백하고 이거를 최대한 매일 자주 신경을 써주면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적인 부분이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게 약간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나 진짜 이 공연하고 나서 이 정도면 나는 탈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이 나는 공연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저 FT 아일랜드 형들과 하는 게 가장 빡세고 특히 좀 여름철에 페스티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예. 일단 요구되는 음압치가 가장 컸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곡씩만 있는 게 아니고 한 3-4곡을 연달아서 아니면 4-5곡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요. 이걸까지 하면 한 페스티벌만 해도 한 13곡, 14곡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계속 달려요. 같이 하는 아티 형들도 안 지쳐요. 근데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같이 관객분들도 되게 에너지 있는 분들이 오시고 같이 계속 이게 시너지가 맞아가지고 계속 빡세게 맞물려서 달리는 거죠. 이용규님이 애초에 그런 분위기로 아예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관객들을. 네, 약간 좀 달라요. 저도 에너지가, 네. 너무 크게 느껴갖고 근데 그 FT 아일랜드 공연하실 때 보면서 좀 깨알 좀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봤는데 힘든 와중에도 좀 나는 이제 락커이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런 생각은 애초에
잘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에너지를 잘 표현해야지.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게. 왜냐면 같이 베이스 재진이 형도 에너지를 밀리면 안 돼. 계속 푸시해야 돼. 이걸 엄청 많이 요구해 주셨었어요. 같이 했었을 때. 그래서 저도 계속 푸시하려고 하고 재진이 형도 이제 요구하는 음압치가 더 두껍게 무겁게 이제 뽑아줘야 돼. 그래야 음악이 좀 붙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전 높이 값이 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만 해도 소리가 크게 뽑히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형네 걸 하면서 여기까지.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크래시나 아니면 라이드 치실 때도 진짜 음. 한 거의 오버헤드 닿을 것 같이 이렇게 막 스틱을 맞아요.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알겠어요. 그때 공연 볼 때마다 진짜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좀 이거 연관이 돼갖고 세션 매니저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한 브랜드의 이제 엔도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마커스 그런 엔도저로 되셨는데 그 부분 안에서 본인이 갖게 되는 그런 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좀 부담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이런저런 브랜드 공연하면서 렌탈 할 수 있을 때 엄청 다 쳐보거든요. 하이엔드 그쵸. 드럼들 많이 쳐보고 다 좋고 물론 다 좋죠. 그 브랜드에서 라인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브랜드다 보니까. 근데 마커스 쳐봤을 때 저 블라인드 테스트 근데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좀 메이저 브랜드들이면 이 사운드가 나오기 어려운데 일단 되게 무게감이 좋았었어요. 재체감상 쳐봤었을 때. 그래서 이 정도 무게감이 이 정도 가격대면 타 브랜드 신품가 한 400에서 450 이 정도겠다 했는데 150 이러고 가격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괴리감이 좀 신기했었고 일단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할 때 중간 플랫폼을 좀 줄여서 중간 공정 과정을 좀 줄여서 최대한 직배송 될 수 있게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커스 대표님, 박상현 대표님이 또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좋은 가치를 좀 많은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되게 엄청 이미지가 처음엔 잘 몰랐다가 쳐보면서 엄청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돼서 저도 마커스 엔도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음압이 좀 강한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할 때 좀 좋은 연주로 좀 좋은 사운드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좀 책임감이 드는 게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인 거죠. 좋은 드럼을 좋은 사운드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시다는. 그죠. 네.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마커스 드럼 자체가 좀 요즘 말하는 저점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확실히. 저는 타 브랜드 진짜 다 가리지 않고 썼었는데 근데 진짜 소리만 가지고 그냥 저는 웬만한 거 심벌들도 그냥 다 이제 하나씩 사고 하이브를 다 짬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저 드럼도 예전에는 이제 뭐 T사 이제 일본의 T사 네. 브랜드를 한 10 몇 년 썼었어요. 왜냐면 바꿔야 될 이유를 잘 체감을 못했었어요. 저 드럼 처음 시작했을 때 쓰던 드럼을 되게 오래 쓰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네, 오래 쓰기도 하고 굳이 이제 드럼을 막 사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게 왜냐면 연주 가면 다 렌탈로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소리만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 만족도가 되게 많이 좀 높여져서 그게 되게 좋았었죠. 여러분 또 최근에 또 프로 사운드 2인가요 마커스? 사운드 샘플이랑 뭐 되게 멋진 영상 많으니까 한번 마커스랑 이제 용우님 인스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영우님이 이제 또 인터뷰를 하시는 것들을 좀 나름대로 좀 봐봤는데 거기서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음악업 안에서 헌신이라는 게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필요한 단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음악 씬 안에서 헌신이라는 건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요? 헌신, 성장을 좀 최대한 하루도 놓지 않고 매일 빡세게 감정이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짧게 쪼개서라도 계속 내 연습 시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게 뭐지? 계속 찾으려고 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그걸로 두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되고 좀 잘 풀리는 것만 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각층을 가지고 계속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게 뭐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재능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초반에 시작했을 때. 근데 딱 본질 두 가지였었는데 내가 치는 음악의 에너지를 정말 맥시멈으로 정말 잘 표현하고 싶다. 사실 아까 좀 세션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세션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그래요? 네, 콘서트 뭐 투어 아니면 세션 한번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그건 그냥 저희가 성장하는 중간에 찾아오는 그냥 재밌는 이벤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업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그러긴 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중간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자를 되기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플랫폼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쨌거나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션을 하고 싶은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왜냐면 멋있고 자기 음악에 헌신해서 자기 음악을 정말 헌신으로 만든 사람들과 같이 연주한다는 게 저는 엄청 그게 그리고 그 가치를 관객들한테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본질이 전 그게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재미로 했었던 거지. 세션맨 나는 약간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약간 뭐 엄격한 프로의 규율로 이런 무대를 만들어내는 세션맨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음악을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진심으로 제대로 표현을 해야지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 본질이었었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제 드러밍에 관해서 좀 더 관대하게 보지 않고 훨씬 더 좀 엄격하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면 연습을 내가 매일 좀 부족하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려면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핑계를 대지 말아야지 뭐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내려고 해야지 그런 거를 이제 삶의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워라밸을 좀 잘 공감을 잘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그들과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가끔 만나서 술 마시거나 뭐 그런 것도 존중은 하지만 제가 인간관계에서 좀 어렸을 때 느낀 게 결국에 시절이 비슷해서 친해진 인연은 결국 시절이 좀 달라지면 보기가 좀 쉽지 않아져요.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많이 느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좋은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나의 능력의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헌신을 해야지만 더 좋은 인간관계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냉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서로 엄청 도와주는 관계예요. 엄청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더 인간관계를 더 넓고 좋고 긍정적인 작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저는 이게 더 엄청 효과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느꼈었어요. 뭐 이런 여러 그 케이스들을 봤었을 때 결국에 핵심 본질은 그냥 매일 내가 안 유명해도 재능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악 계속 매일 접하고 인풋해주고 연습 내가 잘 안 되는 것들만 계속 집어서 해주고 그냥 단순하게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매일 최대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재밌는 이벤트들이 뭐 이런 저런 게 들어왔었던 거지 이걸 목표로 한 적도 사실 기대한 적도 없었어요. 저도 음악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교회를 좀 다녔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서 해도 되니까 드럼 이거 좀 시키게 해주세요.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 고2 때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엄청 감사하게도. 그래서 막 그런 세션 목표 돈 엄청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애초에 좀 그게 아니었고 이 두 개를 했었을 때 엄청 그 삶에 감사한 모멘텀과 보람과 그리고 또 저도 막 레슨 홍보글을 엄청 막 올리는 편이 아닌데도 되게 고맙게 제자들이 찾아와 주는 게 그런 성장으로서 제자들한테 그런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쨌거나 스승과 제자도 서로의 최대한의 성장을 추구를 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다 보니까 저는 계속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제가 아끼는 제자들이 되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그래서 한 10년 뒤 20년 뒤를 저는 좀 기대를 애초에 좀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최대의 성장을 추구하고 하루하루를 빡세게 최대의 성장으로 추구하다 보면 좀 계속 유기적으로 목표는 바꿔가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되게 좀 재밌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결과주의로 뭔가 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결과주의로 가서 결과를 잘 만들고 싶어도 어쨌거나 해야 될 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거죠. 목표를 이제 크게 갖는 건 좋지만 목표만 크게 잡고 당시에 내가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은 결국에는 절망만 더 커질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당연히 잘 되고 싶고 더 어렸을 때부터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뭐 누구 세션 하고 싶어요 공연하고 싶어요 해도 어차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고 근데 단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최대한 성장을 하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매일
실망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계속 갈 수 있고.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아니면 공부하고 이제 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SNS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지금 현역 세션맨들의 그 계정을 들어가서 뭐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누군가의 세션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전국을 다니고 뭐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단편적인 화려한 면을 보고 이제 꿈꾸고 그거를 목표를 하다가 난 안 될 거야 라는 맞아요, 절망을 맞아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엄청 한정적인 일자리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러 필드에 있는 정말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인력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시는 게 저는 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인력난이라고 하지? 사실 그 말이 자기를 대신해서 믿고 보증해서 맡길 만한 연주자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막 엄청 많지도 않고 그게 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일주일에 공연 보통 3일 하잖아요. 많으면 금토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 그날에 이제 다른 아티 공연 잡히면 사실 부탁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진짜 엄청 바쁘신 분들 보면 뭐 1년에서 1년 반 스케줄이 아예 통으로 꽉 차 있던데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탁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았었던 게 어느 정도 그 뮤지션으로서 성장의 임계점을 넘으면 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이제 좀 좁은 길이니까 약간 포기하고 어차피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뮤지션으로서 성장을 잘 추구하고 많은 음악을 제대로 에너지 있게 100%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를 본질로 삼으면 그 임계점은 좀 넘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엄청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 음악 감독님들이든 동료 연주자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얘기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너무 화려한 것에만 쫓는 맞아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잘 하면서 나를 이제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찝어주신 것 같아갖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영상에 보면 이제 막 야마 드럼 딱 이렇게 한가운데 있어서 주영훈 랩 이런 식으로 녹음 수업 네네. 네, 그 녹음 수업은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투어 돌면서 실수한 적이 있고 절거나 실수한 적이 당연히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었더라면 좀 더 내가 고집을 가지고 연습해왔던 모멘텀을 뒤집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어렸을 때 고집하다가 결국 돈 받고 연주를 할 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낭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했었을 때 난 이걸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해서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연습실에서만 하게 되면 좀 긴장되고 압박감이 있는 곳에서 해보게 되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투자했었어도 못 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모멘텀을 겪어보기 위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좀 일부러 빡센 환경에 가보기도 하는 거고 사람들마다 시점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입시생도 있고 그러니까 고3 친구들도 있고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수 3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 상위권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졸업해서 필드에서 좀 치면서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 시점이 그냥 갭 차이가 뭐 한 0-1년 차에서 뭐 한 8-9년 차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잘 친 사람들을 보고 배운 건 뭐 당연히 부가적인 거고 저렇게 잘 치는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결국에 아무리 잘 친 사람이어도 방심하면 연주 전체적인 각이 무너지는구나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연차가 많이 안 된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지 나도 생각해보면 저기서 시작을 했네 라고 좀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 그거를 멀티 데이터를 그냥 똑같이 까줘요. 그래서 똑같은 드럼에서 똑같은 마이킹에서 똑같은 촬영 환경에서 이제 한 건데 아웃풋 값이 다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파일럿의 갭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좀 객관적으로 보고 다 배우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집중력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압박되는 순간이 올 때. 그래서 시점이 어떻든 내가 잘 못 치든 아니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앞뒤에 있든 그냥 내 할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에 그냥 포커스 하나만 가지고 잡음을 차단하는 연습을 좀 미리 하듯이 또 하면 되게 좋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이 이제 실제 콘서트 하기 전에 합주하는 공간들이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멀티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만 이제 골라서 하는데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필드에서 해보는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는 가보지 못했어가지고 처음에 일하러 가게 되면 되게 긴장하게 되고 아무래도 보는 눈과 더불어서 매니지먼트, 뭐 매니저,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다 몰려 있으니까 그죠. 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그죠. 내가 돈 주는 사람이들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보통은 생각하시진 않는데 공연 퀄리티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통 보시는데 이제 연주하는 사람은 엄청 큰 부담을 느끼죠.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 첫 타주 가면 A&R이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이신지 어떤 분인지 뭐 음악 감독님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네. 되게 도전적인 부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갖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되게 큰 투자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고 하신다는 게 존경스럽기까지 하는 느낌으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하루하루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부분들을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 레슨생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았고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알찼다고 생각하고 완전 알찼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영훈님의 행보 4월, 8월 그리고 내년까지 꼭 주영훈님 인스타 눈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프 더 비트 주영훈님 초대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